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2000년 이후 영화들 중에 놓치면 아까운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 어떤 포인트가 재미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게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공포영화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향이 갈립니다.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영화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며, 제가 유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무섭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눈 가리고 귀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좋아는 하는데 눈 가리고 귀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럴 때 쓰는 필살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아침에 영화를 봅니다. 공포 영화는. 왜냐하면 자기 전에 보면 저는 100% 꿈을 꿔요.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장면들이 영화 꿈속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려는 편인데, 공포 영화는 보통 밤에 보는 게 재미있다고 하죠.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안 무서워? 라고 했더니 무섭대요. 근데 무서운데 그렇게 잘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맛에 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공포 영화를 잘 보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 공포 영화에서 취향이 갈리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잔인해서 무서운 계열이 있어요. 이른바 뭐 슬래셔 무비라고 하는 난도질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상이 무서운 계열이 있어요. 이른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장면이 없는 무서운 영화라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의 홍보 문구를 쓴 영화가 있습니다. 컨저링이라고. 언젠가 이 영화도 다루겠지만, 컨저링 같은 경우는 무서운 장면이 없는 무서운 영화라고 했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영화 무서워요. 어쨌든 공포 영화를 보실 때는 만약에 무섭다, 많은 분들이 눈을 가리시는데 제가 쓰는 방식은 귀를 가립니다. 공포 영화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소리에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른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걸 느끼는 방식은 특정한 소리들, 듣기 싫은 그런 뭐 이른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등장을 할 때 굉장히 무섭고, 또 한 가지는 공포 영화들은 특정한 사운드를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써 관객들을 훈련시켜요. 이런 소리가 나올 땐 이제 무슨 일 생길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올여름에 개봉하는 미드소마라는 공포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잔인하고도 무서운데 다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게 특징이에요. 무서운 것도 있어요. 무서운 것도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묘하게 불쾌하단 말이죠. 그런 불쾌함을 만들어내는데 참 장인인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미드소마의 감독이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할 유전이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한 아리 에스터 감독입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이 유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미드소마가 올해 여름 개봉하는 영화니까 사실은 뭐 한 2년 정도 사이 영화 두 편이 나왔죠. 둘 다 공포 영화고 둘 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유전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뭐냐면요, 이 소리예요. 왜 입으로, 이를테면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할 때, 아니면 분위기를 환기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이런 소리를 혀로 내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혀 무서운 소리가 아니죠. 그냥 소리입니다. 근데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소리들의 맥락을 부여하는 거예요. Which maybe explains me. I recognize you from your mother. What? Sometimes I. 또 한 가지는 이런 소리가 무서워지는 방식은 뻔하죠.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무섭지 않나요? She wasn't altogether there.
at the end. 처음 영화가 시작을 하면 부고 기사가 나옵니다. 부고 기사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누구 씨가 돌아가셨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제 유가족으로는 누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발인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입니다라는 식의 그런 간단한 안내 문구가 일간지들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처음에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초대받는 느낌인 거죠. 사망한 사람은 노부인입니다. 유가족으로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빴던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충분히 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의 대사가 있단 말이죠. 내가 더 울었어야 됐나?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주인공은 애니라는 여성입니다. 토니 콜레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니 콜레트는 식스센스라고 하는 여러분 반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 식스센스에서도 어머니 역할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누군가의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있고 남편은 또 가브리엘 번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번은 또 하나의 유명한 반전 영화인 유주얼 서스펙트의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었는데요. 남편인 스티브, 아들 피터, 그다음에 딸 찰리 이런 4인 가족입니다. 이 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애니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작은 미니어처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영화가 시작을 하면 부고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을 보여줘요. 창밖을 보고 있다. 카메라가 창밖을 보고 있다가 방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럼 그 방 안에는 디오라마라고 하는 그 미니어처가 있는 거예요. 집을 만든 집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텅 비어있는 조그만한 미니어처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으로 카메라가 점점 이렇게 줌인을 해요. 줌인을 하는데 보면 정말 정교합니다. 정교한 집 안을 보여주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깨워요. Come on, Peter. It's your suit. 그러니까 그게 미니어처 같았는데 딱 오버랩되면서 실제 집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학교 생활에 이욕이 있거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이제 친구들 노는 파티에 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동생 데려가 이렇게 된 거죠. 동생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동생이 죽어요. 그 이후에 이 가족이 겪는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빠가 낸 사고에서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빠도 마찬가지겠죠. 오빠 같은 경우도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사고라고 해도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엄마인 애니한테 옆집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영매를 소개시켜줘요. 여기부터 아시겠습니다만 유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일단 오컬트 무비예요. 오컬트 무비라고 하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 중에 오컬트 무비가 쓰는 방식은 초자연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령, 사탄 이런 식으로 악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 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힘을 넘어선 악한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영화가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이 장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은 악마의 씨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개봉을 했는데 로즈마리의 아기라는 이제 원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원조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영화들 중에는 오맨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영화 중에는 검은 사제들 이런 작품들이 이런 오컬트 호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힘을 벗어난 존재가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싹하고 두렵고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 속에 힌트가 있어요. 어머니의 부고를 전하는 그러니까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는 그 부고 기사로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직후에 나오는 미니어처 집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유전 어떤 생각하셨나요? 유전은 왜 기름 나오는 것도 유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의 유전은 그 어떤 생물학적 형질이 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게로 전해지는 그 유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은 내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이 드시는 거 보면 아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포 영화에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내게 했던 어떤 일이 있고 내가 자식한테 하는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을 내가 혼자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식의 공포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걸 공포의 소재로 삼는데 그 가족이 공포의 소재가 되는 방식은 이런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뭐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무서우시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공포 영화가 어떤 무서운 장치를 쓰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공포 영화 보실 때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이게 무서운 부분이겠다라고 예측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에 자주 나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옷장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벌써 무섭지 않나요? 옷장이 공포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옷장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옷장 안에 뭐가 숨어있기도 하고 침대 밑은 또 어떤가요? 이제 그런 데를 갑자기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기 시작하면 이미 가슴이 쿵쾅쿵쾅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치들을 유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불쾌하면서 무서운 기분이 들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그 기분이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이라는 공포 영화는 일단 발상의 전환이 굉장하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유전의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무서운 괴담, 도시괴담이에요. 어떤 학생이 학원이 늦게 끝나서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마침 요새 좀 흉흉한 일이 많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 아파트 앞에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같이 있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 이야기가 왜 무서운가? 사실 그 한마디만 했거든요. 엄마는 엄마로 보이는 그 사람은 그 한마디만 했는데 왜 이 얘기가 무서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유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주는 공포의 정체도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무섭고 기분 나쁜 어떤 이런 기분이 남아 있다가 곱씹으면서 하나씩 이게 그래서구나. 왜 집을 미니어처로 만든 것을 처음에 보여주었는가. 이 첫 번째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같은 것들이 감독의 굉장히 영리한 노림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다음에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영화입니다. 네, 오늘 얘기한 영화는 유전이었어요. 공포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특히나 오컬트 공포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놓쳐서는 안 될 영화고요. 무서운 건 나 못 본다. 이런 분들께서는 굳이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무섭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포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무슨 소리가 무서워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